지금 눈앞에 어떤 물건이 보이시나요? 제 앞에는 만년필도 있고요. 또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있고요.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디자인을 거쳐서 탄생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디자이너의 고민이 깃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산업 디자이너 이서군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디자이너 뵙겠습니다. 이서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디자이너가 영역이 되게 다르잖아요. 패션 디자이너도 있고 뭐 로고 디자이너도 있고 산업 디자인은 그 중에서도 어떤 겁니까? 뭘 하시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 디자이너라고 하면 전자제품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이나 뭐 이어폰이나 모니터, 컴퓨터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운송수단, 자동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구나 조명 그리고 이런 테이블 이런 것도 다 산업 디자이너의 영역이긴 하고요. 지금은 뭐 더 다양하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의료기기도 하고 로봇 디자인도 하고 뭐 운동화도 있고요. 뭐 아파트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지금 산업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우리 눈에 보이는 다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제 세계에 있는 물리적인 것들은 다 범주 안에 들어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시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산업 디자인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요새는 그 디지털 세계에서 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그것도 빼놓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패션 디자이너 이렇게 옷 쪽으로 한정해서 분류를 나눈 이런 것들 뺀 나머지 전체는 산업 디자인이네요.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범용적이고 네. 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일반적인 그 구체적인 디자이너들보다는 조금 더 지식이 그들보다는 이제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폭이 있어야 되는, 네. 넓어야 되는. 좋습니다. 2011년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오피스 SWNA를 설립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산업 디자인을 하는 오피스고요. 17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의뢰를 하면 그 클라이언트의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여러 프로젝트를 이제 이어가고 또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산업 디자인 전문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SWNA 뭐의 약자인가요? SW가 사실 제 이름의 서구. 서구의 약자고 N이 이제 And Associate 해서 저희 동료들이랑 같은 어떤 작업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 17분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 1명, 2명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인턴이었던 친구가 정직원이 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어났고 지금 제일 오래 일한 친구는 올해 10년, 11년 된 친구들도 있어요. 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걸 만들었어요. 일단 트로피를 백상예술대상, 전주국제영화제를 만드셨고요. 네. 무선 주전자도 있고 안경도 있고 의자도 있고 전시 파티션도 있고 진짜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요청이 오나 보죠? 네, 다양하게 요청이 오고 원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고도 산업화 되면서 사실 수출 주도적인 제품들 위주로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사실 예전에는 그런 IT 제품이나 전기 전자류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다양해졌어요. 가구나 뭐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트로피나 이런 모니먼트 상징물 같은 것도 사실 디자인을 한 것도 이제 최근의 일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작업했던 여러 어떤 좀 이정표가 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다양하게 클라이언트 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좋은 일이죠. 뭐. 좋은 일이죠. 이렇게 작업을 누가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텀블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 네. 어떻게 시작합니까? 최근 버전이 있고 예전 버전이 있는데 최근 버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뢰한 분의
회사와 의뢰한 분의 어떤 이야기를 AI를 통해서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사보기도 하고 뭐 여러 매체나 이제 그런 툴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나 방향성, 그다음에 이 제품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 을 먼저 파악하고 일단 저희랑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먼저 고민을 좀 합니다. 그럼 한번 작업 순서를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그 제일 유명하신 작품이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을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네. 그때의 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때 처음에 누구한테 연락 왔나요? 그때는 좀 사연이 있었던 프로젝트예요. 원래는 2018년에 메달을 이제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2016년부터 이제 공예가와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산업 디자이너나 제품 디자이너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공예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작품의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 올림픽 메달은 공예적인 측면과 양산,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그럼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1000개 가까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늦게 인볼브가 돼서 합류가 네. 됐고 네.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지명 공모를 해서 저 포함해서 이제 한 두 분의 디자이너가 더 디자인을 이제 만들었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제 제게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됐고요. 이제 그때 클라이언트는 IOC였습니다. 한국 올림픽위원회가 아니고 IOC가 아예 클라이언트군요. 한국 IOC죠. 한국 IOC. 네네. 아, 근데 네. 이제 이게 다 라인 상부로 계속 보고가 돼야 돼서 글로벌 이제 IOC랑도 다 연결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걸 만드셨나요? 올림픽 하면은 이제 사실 한국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의 얘기와 그리고 평창이라는 지역적인 특색, 그다음에 올림픽 정신, 그리고 어떤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들 이게 이제 다 버무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메달이라는 거 자체는 어떤 사용성 측면보다는 그 의미가 주는 공감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메달이 이제 선수한테 걸리고 그리고 이 메달이 발표가 됐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그러겠죠. 그 의미가 공감이 돼야지 사실은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감대를 찾을지가 사실 제일 저한테는 급선무여서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가 한 2개월 만에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처음엔 조금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공감대를 어디서 공감대를 끌어내셨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디자인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었네요. 뭐 예를 들면 메달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면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글도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제일 급했던 거는 평창이라는 곳과 한국의 이야기와 스포츠 정신 이것들의 교집합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근데 한국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에 2017년과 지금 2026년과 사실 굉장히 괴리가 있거든요. 10년 됐죠, 벌써. 그렇죠. 그 굉장히 좋은 변화로 지금 사실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 2017년, 16년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이미지, 그냥 전통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적인 거는 잘못 다루면 사실은 잘해도 본전, 못하면 정말 망하는 어떤 주제라고 디자이너들이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어려운 그러기 쉽죠. 주제예요. 예. 네. 그래서 얼마나 구상과 추상의 균형을 잡아서 한국적인 걸 표현하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평창이라는 산도 생각을 해보고 환경도 눈 쌓인 평창 이런 것도 그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한국의 전통 문양도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해보니까 제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인으로서 제일 공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한글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한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한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만약에 누군가 문명의 언어를 가리켜야 할 때 추천되는 언어 중에 하나 최우선순위가 한글이래요. 그래서 그만큼 과학적이고 사실 굉장히 전통과 우리의 어떤 이야기가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모던한 언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글을 가지고 좀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이제 평창 올림픽이라고 글도 써보고, 그리고 또 자음과 모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형상화를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현재 올림픽 메달 디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글자 하나하나가 뿌리가 돼서 줄기가 되고 이 줄기들을 묶어서 면이 되고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줄무늬가 뭔가 했더니 그런 네. 거였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올림픽 정신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올림픽 정신이 그 선수들의 인고의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4년을 동안 진짜 어떤 분들은 몇 초에서 몇 분을 때문에 4년 동안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저는 그럼요. 되게 중요하게 봤고, 근데 또 문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도 이제 예를 들면 한글의 씨앗을 뿌리면 이게 이제 줄기처럼 자라난다. 그럼 사실 그 줄기의 형태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그랗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자음을 땅에 뿌려서 얘가 이제 자란다. 그러면 이제 얘가 줄기가 되고, 그 줄기를 동그랗게 자르니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떤 올림픽의 과정, 시간을 표현을 한 건데, 옆면을 보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의 자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정리를 해 나갔죠. 이 트로피도 그렇고 메달도 그렇고 어떤 그동안 그 고생했던 어떤 사람의 어떤 고생, 그 사람이 이뤄낸 성취 이런 거를 인정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렇죠. 이런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물건이라고 합니까? 상품이라고 합니까? 저는 그래서 네. 결과물? 모뉴먼트라고도 많이 모뉴먼트. 하고, 예,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의미의 조각이라고도 얘기 많이 해요. 의미의 조각. 예. 이런 의미의 조각을 디자인할 때는 손안의 조각. 손안의 의미의 조각? 의미가 있는 내 손안의 조각. 네. 예. 그걸 받을 사람들의 감정도 고려를 하십니까? 고려하죠. 당연히 고려하고, 그리고 그 받는 분들의 어떤 성향도 보고요. 예를 들면 박경리 문학상의 재료는 나무를 썼어요. 그래서 진짜 내추럴한 나무를 사용해서 그 문학인들을 위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나무가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아시죠? 그래서 네. 그 게임에 이제 코리아 리그 LCK라는 리그가 사실 축구로 따지면 거의 프리미어 리그죠. 프리미어 리그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트로피 만들 때는 완전히 테크한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겠네요. 메탈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CNC로 가공할 수 없는 형태를 만들어서 메탈로 다 그거를 3D 프린트를 해서 도금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더 기술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그런 아니 식으로- 롤 트로피가 나무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정글에서 싸우라는 의미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는 팀으로 예. 작업을 하시니까 네. 팀원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용성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넓어야 돼요. 그렇죠. 넓고 크고 어허. 이제 화려한 조명에서 사진도 번쩍번쩍해야 잘 되고. 받아야 되고. 번쩍번쩍도 중요하네요. 그럼요. 사실 실무적으로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거는 영상이나 사진에 그 잘 찍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트로피가 너무 이 어떤 현재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매체에 나갔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그 상을 타신 분들이 어떻게 세레모니를 하는지. 예를 들면 금은 이빨로 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마마 트로피, 그 아시아 뮤직 어워드 네, 트로피 네.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드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사실은 사용성에 맞는 디자인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트로피가 아까 조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사용성이 있는 조각이에요. 그리고 백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 놓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건 아니네요. 맞아요. 백상 같은 경우에는 또 손이 작으신 분들도 잡아야 되고,
무게도 적당해야 되고 연령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생각보다 고려할 여지들이 좀 있긴 합니다. 와, 이 얘기 들으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네. 그러면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트로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오스카상에 있는 그 모양도 있고 그것도 잡긴 편하게 생겼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오스카상은 아주 트로피의 교과서죠. 교과서입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축구 얘기하셨으니까 뭐 비기어 이런 큰 트로피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손흥민 선수가 그 들고 들었던 그 네. 모습도 우리가 잊지 못하는 네. 장면들일 텐데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트로피 통틀어서 이서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얘는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감탄이 나왔던 게 있습니까? 어, 뭐 워낙 많아서 트로피가 많은데 저는 트로피 중에서 제일 재미있게 봤던 거는 그 영국의 건축가자 디자이너인 토마스 헤드윅이라는 분이 했던 올림픽 세레모니 하는 성화 봉송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 성화 봉송을 어떻게 했냐면 140개의 그 씨앗 알갱이 같은 그 봉송하는 어떤 그 씨앗 같은 것들이 네. 140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지면서 네. 그 하나의 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움직임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네, 트로피가. 네, 네. 그 트로피가 그 성화 봉송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대. 예. 네. 성화대. 네, 네. 그리고 트로피는 저는 그 되게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카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그건 교과서거든요. 왜냐하면 쥐기도 편하고 쥐기도 편하고. 그리고 사진 찍었을 때 되게 잘 나와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곡선이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뇌리에 거의 2-30년 동안 연결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2-30년도 넘었죠. 한 5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딱 트로피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특히 영화 쪽에서 트로피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그 오스카 그 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본질적인 트로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극기함 디자인도 하셨습니다. 이 태극기라는 의미와 또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다워야 되고 또 사용하기도 편해야 되고 이런 네. 거 생각할 게 되게 많았겠어요. 태극기함도 사실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였고 그때 이제 방송국 네. 이제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중에 태극기함을 디자인을 이제 참여자랑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태극기를 함을 이제 그 참여하시는 이제 연예인 분이랑 네. 저랑 같이 디자인을 하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보통 태극기함 디자인하면 그냥 박스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그 PD님이나 그 방송사에서도 그냥 박스를 예쁘게 디자인을 어떻게 뭐 해볼까 이렇게 사실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태극기함이 교과서에 규격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나무함으로. 나무함이고 네. 몇 센치여야 맞아요. 되는데 이게 나왔었어요. 네, 저도 초등학교 때 그 나무함 기억나요. 네. 그 신발장에도 넣고 막 그래서 그랬는데 잘 보관해야 되고. 맞아요. 네. 예,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디자인을 나무함이나 그렇게 박스를 디자인하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본질적인 어떤 의미로서 그리고 어떤 혁신적인 가치로서 좀 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보통 그리고 디자인할 때 이거 내가 가질 수 있는지, 내가 네. 쓸 수 있는지, 내가 앉을 수 있는지, 내가 신을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우리 집에 놨을 때 어울리는 태극기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보통 태극기함이 잘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옷장이나 신발장이나 어디 들어가요. 원래 그렇게 보관하라고 했었죠. 네, 근데 네. 저는 그것보다 좀 태극기함을 태극기를 자주 거치도 하고 그리고 국경일 뿐만 아니라 그냥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집에 네. 태극기를 펴놓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자주 쓸 수 있길 바라셨군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집 앞 어딘가에 놔도 네. 그냥 환경에 잘 어울리게 그냥 특별히 모나지 않게 그래서 이제 저는 구석이나 이제 벽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그 긴 형태로
만들었어요 케이스를.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원 기둥에 그러면 태극기를 돌려서 말아서 집어넣으면 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종이로 만들고 스티로폼을 만들면서 이거를 반을 잘라봤어요. 네. 그때 이게 반을 자르니까 다리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예, 예. 반을 잘랐더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통형이 반이 잘리면 반원통 모양으로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거를 세로로 자르는 거예요. 가로로 세로로 자르는 자른 게. 네. 그리고 방해들이 두 개니까 태극기 깃대까지 하면 발이 세 개잖아요. 네. 그거를 붙여서 세워봤더니 쓰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태극기함이 거치를 할 수 있는 태극기 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를 함을 열면 이제 열면 그게 다리가 젓가락처럼 두 개가 되고 그 사이에 태극기 그 깃대를 깃대가. 꼽아서 네. 피면 쓰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거치까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만 개인가 3만 개 정도 팔았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송 그 연예인 분이 또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각별하시고 되게 한국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심지어 결혼식하고 그 상해 그 독립 그 어떤 독립했던 그 상해 미션부? 예, 거기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누구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유준상 배우님이랑 네네네.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었죠. 예. 이 태극기 사실 저는 그때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지금 처음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사진을 올렸는데 전 처음 봐요. 그게 2019년도였어요. 아. 2019년도. 그래서 예. 이거 전 2020년도. 예. 살 겁니다. 지금도 파나요? 안 팝니다. 안 판다고요? 네. 왜요? 그때만 이제 방송에서 팔고 이제 공영 방송에서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더는 안 팔게 됐었어요. 이거 너무 예쁜데 다시 네.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모든 의장 권리를 이제 방송사에 드렸기 때문에 네. 방송사에 요청하시면 아마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문부에 가서 항의를 좀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가끔 올림픽 하거나 국경일에 그렇게 거치를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네. 예, 그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또 재밌는 게 예전에 저도 이제 양옥집에 살았는데 그때는 그 담장에 빼죽빼죽한 거에 꼽았을 수 있잖아요. 대문에 꽂을 수 있게 돼 예, 있었죠. 그리고 그 거치대가 개양대라고 하죠. 네, 거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개양도 안 하시고 거치도 안 하시고. 아니, 아파트 20층 30층에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에서 거치대 개양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고 또 그거를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어서 축구 경기하고 그럴 때 가끔 보내주세요. 그 사진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자마자 이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사람 많았을 것 같고, 자, 엠본부 누구 듣고 계시면 이거 빨리 만들어 주세요. 네, 만들어 주시면 바로 사겠습니다. 디자이너는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미적인 감각을 좀 어떤 기준을, 저는 되게 아무거나 좋다고 하고 아무거나 예쁘다고 하는 편이니까 전 기준이 좀 낮은 거거든요. 이게 아니고 좀 디자이너는 진짜 기준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그렇게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뭐 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40대인데 20대, 30대 때는 되게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하고 일부러 디자인 제품도 많이 찾아보고 사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다니고 그리고 디자인을 많이 봤어요. 20, 30대는. 다른 사람의 작품.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디자인도 좋지만 저는 이제 순수 미술이나 회화나 음악이나 책, 특히 텍스트북에서도 영감도 되게 많이 받고요. 그리고 사람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영감 많이 받고,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한 게 영감을 받는 거, 인풋도 중요한데 내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도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상태, 내 멘탈의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요리조리 미도리님께서 저는 패션 디자이너여서 무대빨, 조명빨 생각 많이 하는데 비슷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보뜰마을님이 권투 선수들 승리 후에 카메라 앞에 지켜든 트로피는 항상 멋있게 보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곡을 저희가 좀 부탁드렸어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저는 황병기 선생님의 검은고 네, 가야금인가요? 가야금인 것 같아요. 검은 겁니다. 검은 거. 검은고. 네. 그 가끔 듣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 한 3-4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어떤 고급이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은 고급. 예, 검은고 가야금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봄에 많이 듣고 가을에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네.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황병기 선생님이 작곡하신 곡이고요. 낙도음 사악장, 연주는 허윤정입니다. 낙도음 사악장, 황병기 작곡, 검은고의 허윤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셨고요. 자, 오늘은 산업 디자이너 이서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세계 재밌네요. 자, 지금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거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원청과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청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디자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현대적인데 모던하게 전통적인 느낌이 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들.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청 입장에서도 상무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면 자기 입장에서는 다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조율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만들 수 있지만 고급스럽게. 맞아요. 이제 네. 귀여운데 음. 좀 스포티하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역설적인 주문들이 한국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그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그 네. 역설, 한국은 역설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의외로 저는 한국의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물론 지금도 젊지만 20, 30대는 굉장히 싸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말도 안 된다. 네, 내가 전문가고 만약에 뭐 그런 상무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계시면 저는 싸우는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네,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이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사실 그 제품과 서비스의 전문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가치의 교집합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찾다 보면 좋은 게 나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좋은 디자인은 자유로운 어떤 환경과 아무거나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네. 제한 조건 안에서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요구들,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인 요구나 상무님과 사장님과 회장님의 말씀이 다르지만 또 실무자들과 또 신입사원분들의 얘기가 다 틀리지만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제품과 서비스가 의외로 성공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많이 듣고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 디자인 전략 연구라든지 선행 디자인 일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만년필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는 디자인과는 다른 네. 프로젝트일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나 일의 한 70%가 사실 선행 연구나 R&D 연구 개발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발표가 되고 대중들이 쓰시는 어떤 그런 제품과 서비스는 저희가 하는 일의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온 거고, 네. 나머지 70%는 이제 기업들의 선행이라든지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1년 후, 2년 후에 나올 제품과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제품의 큰 방향들,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뭐 글로벌 회사의 디자인의 방향성을 설정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떤 전자회사들은 가전제품부터 스마트폰, 뭐 이어폰,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기업의
가치와 방향성과 어떤 철학에 맞게 디자인을 하려면 이것들을 연구를 해서 맥락을 만들어주고 방향성을 심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연구 개발,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전략과 어떤 방향성에 대한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때로는 완전히 보완 프로젝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 미국에 있는 커피 대형 네. 회사와 네. 작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2025년이나 2026년에 아예 우리는 종이컵을 안 쓴다. 우리는 플라스틱 컵을 써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플라스틱 컵이 어떤 형태와 어떤 소재와 어떤 재질감을 가지고 개당 단가가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디자인 되면 몇억 개, 몇십억 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못 바꾸죠, 일단.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같은 디자이너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소재 개발자도 연구도 하고 언어마다 문화마다 커피 먹는 방식이 다 틀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하다못해 이 컵을 만들었는데 누군가 쥐었는데 손에서 쓱 빠졌어요. 그러면 네. 이거에 대한 책임. 만약에 쥐었는데 뜨거워서 손을 뒤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이 1달러 미만의 이 컵 디자인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사실은 단순히 형태를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 제조, 마케팅, 어떤 디자인, 스타일링, 문화, 뭐 세일즈 하다못해 원가까지 다 연결돼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선행에 이런 것도 선행이라고 하고 R&D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녹아서 제품화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화돼서 2, 3년 후에 아니면 5년, 6년 후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제품 디자인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기업의 미래기도 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느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IT 회사는 그 이러한 선행 프로젝트를 저희랑 같이 했는데 외부엔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엠바고를 가지고 사인을 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한 적도 있어요. 뭐를 말하지 마요. 본인들이랑 이런 프로젝트를 일했다는 거를 하고 있다는 일을 한다는 것도 말하지 말아라. 한다는 것도 말하지 말고 하고 나서도 말할 수 없다고 사인을 했어요. 하고 나서도 네. 와 그럼 그 대신 뭐 많이 줍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좀 약 올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탈리아 ADI 디자인 뮤지엄에서 진행되는 국제 전시가 있습니다. 서울 라이프 2016 밀란. 여기에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주제가 소반이라면 그거 아니에요? 저기 낮은 책상? 맞아요. 개다리 소반이라고. 양반다리하고 예. 네.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그게 주제라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서울 디자인 재단이 이제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국의 전통 가구죠. 말씀하신 소반, 개다리 소반을 가지고 이제 평면 디자이너 그리고 입체 디자이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 디자이너죠. 네. 그리고 평면 디자이너들은 이제 시각 디자이너나 브랜드 디자이너나 이제 이런 여러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평면 디자이너, 비주얼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그 상판의 어떤 패턴을 디자인을 하고 저같이 이제 입체를 다루는 제품이나 산업 디자이너들은 다리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디자인을 해서 이거를 이제 3D 프린트로 뽑아서 거기에 이제 오치를 마감을 해서 이제 전시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해외 디자이너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대략 20개 내외의 소반들이 전시가 되는데 그거에 이제 다리 디자인 내지는 상판 디자인을 각 디자이너들이 담당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다리하고 상판하고 다른 사람이 디자인해도 되나요? 그래서 상판은 이제 원래 그 전통의 상판을 쓰고 다리만 제가 디자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 디자이너들은 다리는 원래 개다리 다리를 쓰고 전통을 쓰고 네, 상판만 디자인을 하고요. 패턴을. 합쳐도 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통 소반 연구 엄청 하셨겠네요. 많이 공부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로 경험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죠. 실제 경험하려면 양반다리하고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그 소반의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양반다리 해서 앉아서 먹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 사이드 테이블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범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가구가 재밌는 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러니까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이중성이 되게 재밌는 한국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반다리도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다른 용도로도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답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황학동 이런 데 가서 그런 골동품을 사시면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쓰기 좋은데 사실 좌식 생활 문화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이걸 앉아서 책상으로 쓰긴 좀 힘들잖아요. 힘든데 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반에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좀 높은 것도 있고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아키텍처의 소반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다리는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저는 개다리의 곡선을 없애버리셨습니까? 정말 그 개다리라는 거 자체가 네. 강아지 다리 모양 닮았다고 해서 개다리 소반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조선 시대가 굉장히 유교의 엄격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조선 시대에 민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풍자와 해학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네. 이것도 역설이죠, 그죠? 그런 대비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풍자와 해학 엄격함과 어떤 굉장히 그 단호하고 엄격한 환경에서 또 그런 해학과 즐거움이 있는 것 자체가 재밌었고 저는 그게 이제 개다리 소반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상판은 되게 딱딱하고 그렇지만 다리는 잘 보면은 곡선이 강아지 다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움직이는 다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다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강아지 다리가 아니라 고양이 다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강아지와 고양이는 또 역설이잖아요. 정반대의 어떤 성향을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기와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거를 상상을 하면서 스케치를 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상화를 해서 저는 이제 고양이 다리 소반을 제안을 했습니다. 고양이 다리 소반이요. 네. 정말 독특합니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시나요?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네. 근데 강아지의 개다리 소반 그러니까 좀 우직하고 정지돼 있고 멈춰 있는 거라고 하면 저는 이제 고양이의 유연함 그리고 그 담장을 넘어가는 움직임을 표현을 한 고양이인 거죠. 그래서 극과 극으로 만든 거죠. 지금 그 제품 사진을 보니까 제품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제품 사진 보니까 진짜 어디 걸어가고 있는 살금살금 걸어가는 듯한 고양이 다리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요 받침은요? 받침은 그럼 기와입니까? 기와를 형상화한 거예요. 형상한 네. 겁니까? 이것까지도 책상의 일부가 되겠군요. 그래서 아까 되게 재미있고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게 이게 사용성이 높이가 안 맞지 않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좀 높아요. 높아요. 네, 그래서 현대 생활에서 쓸 수 있게 조금 높게 했어요. 요거 혹시 밑에 기와와 다리가 탈부착형입니까? 탈부착형은 아닙니다. 붙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낮을 거면 고양이 다리만 써도 되고 그런 것도 좋죠. 높일 거면 밑에 기와까지 얹으면 네. 되고 뭐 네. 그렇게 만드신 건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도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57도 이제 전통 57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3D 프린트라고 하죠. 그래서 FLL 방식에서 결국은 이제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이제 3D 프린트를 적층시킨 건데, 네. 근데 여기 위에 이제 57 전통의 57을 해서 이제 마감은 굉장히 전통의 느낌으로 다리를 만들고 위에 상판은 이제 은행나무에 57을 한 거로 해서 소재가 많이 섞여 있죠. 네. 야, 참 전통 소반이긴 한데 굉장히 다른 애가 나왔네요. 네. 궁금합니다.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가득합니다.
이렇게 작품 하나 만들려고 하면 특히 이제 이런 전통 소재로 만들려고 하면 공부 엄청 하시겠어요. 엄청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안 합니다. 왜요? 어 저는 최대한 제가 그 내면에서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직관과 즉흥을 믿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는 보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진 않으려고 해요. 아, 컨텍스트는 보지만 매몰되긴 싫다. 네. 나의 어떤 그런 걸 좀 살리고 싶다. 네. 이거군요. 네. 이번에 그럼 많이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저희 그 스튜디오 디자이너들의 여러 논란도 있었고. 논란이요. 왜요? 네. 이상하다. 왜요? 뭐가요? 그냥 근데 왜 고양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게 원래 제가 하는 어떤 느낌의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하는 거 제가 하는 디자인의 어떤 일정한 스타일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거 좀 깨버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작가님께서 말씀은 고양이 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제일 앞에 뻗어나온 저 다리 하나 있잖아요. 네. 저 다리는 모델 워킹 같아요. 고양이가 정말 모델처럼 이렇게 걸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왜 모델 워킹들 처음에 그 런웨이에 쓰려면 교육 엄청 받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포개지는 듯하게 힘있게 그쵸. 걷는데 고양이가 그 기왓장 그 나무 지붕 끝 그 뾰족한데 걸을 때 그렇게 걸어요. 그래요. 네. 그 제가 그럼 정확히 느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제가 사진도 찍고 고양이 사진을 그래서 사실 고양이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전통보다. 동작을 보느라고. 네, 네. 그럴 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다리를 더 많이 그렸고요. 훨씬 많이. 자, 이번 행사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이제 합니다. 서울 디자인 재단이 주최를 하고요. 이 서울 디자인 재단에 하고 이미 협업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제 밀라노에서 하고요. 아, 밀라노에서 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제 DDP에서 디자인 재단이 이제 스폰서를 좀 해주셔서 네. 전시를 2022년에 개인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고 좋은 행사들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또 젊은 디자이너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도움도 많이 주셔서 든든한 재단입니다. 그러게요. 디자인의 신진 세력을 뭐 양성하고 계시네요. 자, 산업 디자인이 어떤 건지, 산업 디자이너의 생각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디자이너로서 계속 사실 텐데 목표가 있으신지요? 저는 그 죽기 전날까지 디자인하는 게 꿈인데요. 저는 이게 예. 근데 진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왜냐면은 디자인은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가 감각을 따라가지 맞아요. 못하거나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못하거든요. 못하죠. 예, 그리고 저희는 신선도가 되게 중요해서 네. 신선도가 떨어지면 바로 아웃입니다. 아웃. 이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같은 디자이너들은 특히 저는 야생고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얼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한다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목표를 차근차근 잘 이뤄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